안녕하세요. 피토스터디입니다. 선형대수 2번 강의 스칼라 개념요약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운 이항연산과 단항연산을 체계적으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연산을 공부했었네요. 연산 결과를 잘 살펴보면 복소수의 켤레 연산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스칼라는 크기만을 가지는 물리량으로 정의됩니다. 화면에 있는 자벌레가 길이를 재고 있죠. 이와 같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양수, 왼쪽으로 이동하면 음수로 크기를 구별합니다. 스칼라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숫자는요, 0과 1입니다. 이 두 가지만으로 숫자를 나타내는 것은 이진법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보통 십진법을 사용합니다. 이것을 디지트라고 하죠. 실수에 대한 개념 카드입니다. 모든 실수는 단 두 개의 숫자 0과 1만을 사용해서 유한번 또는 무한번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적용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유리수는 유한번의 연산이고요. 무리수는 무한번의 연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허수 i는 스퀘어루트 마이너스 1로 정의되죠. 이 두 개를 합쳐서 복소수 또는 수라고 합니다. 스칼라를 디지트로 표현해서 수정을 할 수 없는 것을 상수라고 합니다. 스칼라에서 가장 유명한 5개의 명품 상수는요, 0, 1, 그리고 복소수 i와 무리수 2, 그리고 파이가 있습니다. 이 5개는 오일러 공식에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스칼라를 나타내는 변수는 소문자를 기울여서 씁니다. 이와 같이 x는 5라고 쓸 수 있죠. 스칼라에 적용하는 연산인데요. 음의 부호는 마이너스 a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뺄셈의 마이너스와 구별하기 위해서 윤활이 마이너스, 즉 단항이란 뜻을 붙여줍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단항 연산자를 갈색 버튼으로 나타내고요. 왼쪽에 자물쇠를 잠궈서 항이 하나밖에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을 표현하겠습니다. 단항 연산자 절대값인데요. 이것은 버티컬 바라고 읽거나 또는 버티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버티컬 A, 버티컬이라고 읽겠죠. 복소수인 경우에 켤레를 뜻하는 Z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Z-IY로 주어지죠. 두 수를 더하는 덧셈 연산은 이항 연산자이고요. 이와 같이 항동은 0을 가집니다. A 더하기 0은 A죠. 덧셈과 항동은 0을 이용해서 역원이 정의되고요. 이러한 연산에서 뺄셈이 정의가 됩니다. 곱셈도 마찬가지로 항동은 1을 가집니다. 곱셈과 항동은 1에 대해서 역원이 정의가 되죠. 그리고 나눗셈이 정의가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0분의 0은 값을 구할 수가 없어서 부정이라고 하죠. 마치 조카가 어떤 수를 꺼낼지 알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나눗셈은 역수를 구해서 곱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역수를 구하는 단항연산자가 정의됩니다. 덧셈에 대해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공부했습니다.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가 교환법칙인데요. 여기서 폰트 사이즈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폰트 사이즈를 줄이면 이와 같이 연산자만 남습니다. 이것을 개념카드에 연산자만 정리하고요. 결합법칙도 마찬가지로 연산자만을 썼습니다. 곱하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연산자만 이용해서 이와 같이 나타냈습니다. 배분법칙 또는 분배법칙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연산자만을 이용해서 나타내도록 할게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배운 스칼라의 연산규칙을 복습해 볼까요? 이항연산에 대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단항연산에 대해서 음의 부호와 역수, 켤레연산, 그리고 크기를 배웠습니다.
이것을 버튼으로 이와 같이 나타내면요. 더하기 버튼, 빼기 버튼, 곱하기 버튼, 나누기 버튼으로 쓰고요. 단항연산도 마찬가지로 4개의 버튼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런데 a-b라는 뺄셈은 b에 음의부를 붙이고 더하는 것과 같지요. 그래서 마이너스 버튼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a분의 b는 a의 역수를 b에 곱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나누기 버튼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6개의 연산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2개의 이항연산과 4개의 단항연산을 이용해서 연산규칙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더하기 연산입니다. 더하기 연산자를 모든 연산에 옆에 놓았네요. 이것은 마치 카드에서 2개의 카드를 골라서 바꾸어 보면서 살펴보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플러스인 경우를 볼까요? 더미 변수를 집어넣으면 a 더하기 괄호 열고 b 더하기 c 가로 닫고는 결합법칙이죠.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괄호가 없는 플러스와 플러스가 됩니다. 다음으로 곱하기 더하기는요. 이와 같이 배분법칙이 됩니다. 괄호가 없는 경우는 1차 항이 되겠네요. 다음으로 음의부호가 더하기입니다. 음의부호를 먼저 붙이고 더하는 것은 더한 다음에 음의부호를 붙이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연산자를 교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역수와 더하기인데요. 역수를 하고 더하는 것은 더하고 역수를 구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가두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켤레 연산과 더하기는 이와 같이 켤레를 하고 더한 것은 더하고 켤레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복소수의 크기와 더하기는 이와 같이 등호를 포함하는 부등식 공식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연산도 이와 같이 공식에 포함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연산자를 배치를 하고 곱하기는 결합법칙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수에 음의부를 붙이고 곱하는 것은 곱하고 음의부를 붙인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두도록 할게요. 역수와 곱하기인데요. 역수를 구하고 곱하는 것은 곱하고 역수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연산을 교환할 수 있는 것이죠. 두 수의 켤레를 구해서 곱하는 것은 곱한 다음에 켤레를 구하는 것과 같고요. 절대값을 구하고 곱하는 것은 곱해서 절대값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음의부호의 연산인데요. 음의부호에 다시 음의부호를 붙이는 것은 아이덴티티가 되죠. 자기 자신으로 돌아옵니다. 역수를 구하고 음의부호를 붙이는 것은 음의부호를 붙이고 역수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켤레 연산을 하고 음의부호를 붙이는 것은 음의부호를 붙이고 켤레 연산하는 것과 같죠. 절대값에 음수를 붙이는 것은 음수를 붙이고 절대값을 구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에 가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역수 관계인데요. 역수의 역수는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아이덴티티가 되죠. 켤레 연산을 하고 역수를 구하는 것은 역수를 구하고 켤레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연산을 수식으로 확인해 볼까요? 켤레를 구하고 역수를 구했습니다. 역수를 구하고 켤레를 구했죠. 두 식은 서로 같네요. 복소수의 크기에 역수를 구하는 것은 역수의 크기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켤레 연산을 2번 반복하면 원래 수가 됩니다. 복소수의 크기는 실수이므로 켤레 연산은 실수입니다. 이것은 켤레 연산의 크기와 같죠. 복소수의 크기는 실수이므로 크기는 마찬가지로 실수가 됩니다. 이것은 크기와 같겠죠. 요점 정리입니다. 지금까지 연산을 이와 같이 정리했는데요. 울보가 있는 연산은 교환이 되지 않는 곳입니다. 세 가지가 있네요.
두 개의 연산이 교환이 되지 않는 것은 비공식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이 역수를 구하고 더하는 것은 더한 다음에 역수가 되지 않는데요. 이것은 행렬에서도 아주 골칫거리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대각선 아래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더하기를 포함하는 연산에는 울보가 포함되네요. 마찬가지로 곱하기를 포함하는 6개 연산에도 울보가 포함됩니다. 음의 보화를 포함하는 연산에는 2개의 울보가 있네요. 역수의 단항 연산을 포함하는 6개 연산에도 마찬가지로 울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켤레 연산을 포함하는 연산 6개에서는 울보가 없네요. 그래서 감자가 아주 칭찬하고 있습니다. 복소수의 크기 연산에서도 마찬가지로 울보가 포함됩니다. 이와 같이 켤레 연산을 포함하는 6개 연산이 모두 연산자 교환이 가능하다는 것은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행렬과 켤레 연산의 미리 보기입니다. 켤레 연산의 교환성은 아주 강력해서 이미 알고 있거나 앞으로 배울 내용에서도 항상 켤레 연산이 교환이 됩니다.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켤레 행렬의 역행렬은 역행렬의 켤레와 같고요. 켤레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디터미넌트의 켤레와 같습니다. 켤레 행렬의 함수값은 함수값의 켤레와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증명하지 않아도 이와 같은 연산자 관계를 이용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선형대수 2번 강의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